내일 저녁에 사망 통보합니다. 1978년 11월 14일 밤 서울의 한 고아원 원장실. 여자아이는 한 명에 168만 원에서 190만 원, 남자아이는 140만 원에서 160만 원. 책상 위에는 10명의 아이들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장 최정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명이면 1610만 원. 브로커 김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반이죠. 800만 원씩. 최정희가 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5살 여자아이 김미숙. 가격은 168만 원. 아니, 도대체 아이들에게 몸값이 매겨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계신 곳을 향해 따뜻한 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 엄마는 3개월 전에 맡겼어요. 6개월 후 데리러 온다고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또 6개월이요. 최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화요일에 미국으로 보냅니다. 엄마한테는요? 최정희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짜 사망진단서 10장. 내일 저녁에 사망 통보합니다. 김철수가 봉투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구청 공무원 3명. 각각 30만 원씩 총 90만 원. 이건 공항 세관 3명. 각각 20만 원. 최정희는 금고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냈습니다. 1975년 48명, 7,296만 원. 1976년 63명, 9,504만 원. 1977년 71명, 1억 752만 원. 1978년 80명, 1억 2,720만 원. 우리 고아원만 4년 동안 262명을 보냈어요. 장부를 넘기자 다른 고아원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랑 같이 하는 고아원이 3곳 더 있어요. 전국 네트워크죠. 김철수가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최정희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종로서 형사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줘요. 눈 감아주죠. 복도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미숙이가 계속 울어요. 최정희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수면제 먹여. 아스피린 2알 우유에 타.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8년 8월 20일 서울 달동네의 한쪽 방. 순옥 32세. 남편을 잃고 홀로 5살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텅 빈 쌀독. 밀린 전기세 고지서. 순옥은 딸을 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공사장 인부가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잠깐 맡기는 건 어때? 6개월만 돈 벌어서 데려오면 되잖아. 고아원 앞. 순옥은 미숙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미숙아, 6개월만.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엄마, 가지마. 최정희가 환한 미소로 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돌봐드릴게요. 순옥은 미숙이를 떼어놓고 돌아섰습니다. 엄마,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옥은 매일 일했습니다. 공사장, 식당, 청소. 하루 16시간씩 6개월만 버티면 3개월이 흘렀습니다. 1978년 11월 14일 저녁. 순옥은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50만 원.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11월 17일. 미숙이 데리러 가는 날. 이틀 후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최정희가 찾아왔습니다. 미숙이가 폐렴으로 어젯밤 새벽에 숨을 거뒀어요. 순옥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화장했습니다.
안 돼. 미숙아. 그 순간 김포공항. 미숙이는 비행기 좌석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면제로 눈이 풀린 채 168만 원에 팔린 아이. 46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78세 순옥. 제사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6년. 미숙아. 전화벨. 따님이 살아계십니다. 인천공항. 51세 에밀리가 입국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75세 최정희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법 입양 300명. 손이 떨렸습니다. 46년의 거짓말. 이제 밝혀집니다. 1978년 11월 15일. 순옥은 밤새 울었습니다. 미숙이의 작은 옷을 끌어안고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를 바라보며 11월 17일 마이너스 미숙이 데리러 가는 날.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고아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미숙이 물건이라도. 최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태웠어요. 전염병이라 규정상 사진 한 장만이라도. 없어요. 순옥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 빈관이었습니다. 순옥은 빈관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숙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공사장 인부들이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고생 안 하고 편히 갔잖아.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히 갔다고? 엄마 얼굴도 못 보고. 11월 25일 첫 제사. 순옥은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미숙이가 좋아하던 것들, 라면, 사탕, 과자, 촛불을 켰습니다. 미숙아, 엄마가 왔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부터 46년 동안 매년 11월 14일 순옥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1978년 12월 순옥은 공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해야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연락도 안 하고 화장을 했을까? 왜 물건을 다 태워버렸을까? 어느 날 공사장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언니도 여기서 일해요? 네. 혼자 살아서. 저도요. 딸이 작년에.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이요?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희망고아원에 맡겼었는데 병으로 죽었다고. 순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희망고아원이요? 네. 언니도 아세요? 제 딸도. 거기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언제요? 1978년 11월 14일. 저희 딸은 1977년 9월 3일. 순옥이 물었습니다. 무슨 병이었어요? 폐렴이요. 순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 딸도 폐렴. 그날 밤 순옥은 사망진단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김미숙. 사망일 1978년 11월 14일. 사인 급성 폐렴.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단서가 너무 간단했습니다. 병원 이름도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병원. 순옥은 그 병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순옥은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작은 간판. 미숙이가 여기서 치료받았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이 없는데요. 1978년 11월 13일이요. 김미숙이요. 의사가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없어요. 그런 환자 없었어요. 순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사망진단서에는 여기 병원 이름이. 의사가 진단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도장이 맞긴 한데 저는 이런 진단서 쓴 적 없어요. 순옥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1978년 12월 15일 순옥은 다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최정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또 왜 그러세요? 순옥이 사망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병원에 기록이 없대요. 최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이 기록을 잘못 관리한 거겠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진단서 쓴 적 없다고. 최정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분도 같은 고아원에서 딸을 잃었는데 똑같이 폐렴으로. 최정희가 순옥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원장님, 사람이 죽었으면 보내줘야죠. 자꾸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내 딸인데요. 최정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 붙들고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순옥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딸의 호적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김미숙, 1978년 11월 14일 사망으로. 말소 처리됐네요. 그 기록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신청서 쓰시면 됩니다. 순옥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후 순옥은 다시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신청한.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서류가 없어졌어요. 네, 보관하던 서류가 분실됐다고. 순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순옥이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에서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순옥 씨? 순옥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한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거야. 뭐라고요? 고아원 일. 그만 알아보는 게 좋아. 순옥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남자가 순옥을 벽에 밀었습니다. 경고야. 다음엔 가만 안 둬. 두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있어. 1979년 1월 순옥은 공사장에서 만난 여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우리 한번 만나요. 왜요? 우리 딸들 뭔가 이상해요. 작은 찻집. 순옥과 그 여자 그리고 3명의 여자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잃은 엄마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폐렴, 우리 딸도요. 전부 같은 병원 사망진단서. 순옥이 말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한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알아봐야 해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하지만 벽은 높았습니다. 병원 기록 마이너스 없음, 구청 서류 마이너스 분실, 고아원 마이너스 폐쇄. 최정희는 이미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1980년, 1985년, 199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엄마들은 하나둘 포기했습니다. 죽은 애 붙들고 살 수는 없잖아. 하지만 순옥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1월 순옥과 5명의 여자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모두 같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잃은 엄마들. 작은 식당 뒷방. 우리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움직여야 해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요?
일단 증거를 찾아야 해요. 병원 기록, 구청 서류. 근데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만들어야죠. 순옥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날짜, 병원. 전부 적어요. 5명이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숙, 1978년 11월 14일, 희망병원. 박지훈, 1977년 9월 3일, 희망병원. 이영희, 1978년 3월 22일, 희망병원. 최수진, 1979년 1월 8일, 희망병원. 정민호, 1978년 6월 15일, 희망병원. 순옥이 노트를 받습니다. 전부 희망병원이네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병. 순옥이 말했습니다. 이거 증거예요. 1980년 2월 6명의 여자들이 희망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2층 건물. 저희 아이들 기록 좀 보고 싶은데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 그게 몇 년 전 거예요? 1977년부터 1979년까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기 기록이 화재로 다 타버렸어요. 순옥이 놀라 물었습니다. 화재요? 언제요? 작년 여름에. 그럼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화재라니. 너무 우연 아니에요? 순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날 6명은 구청으로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 호적 기록 좀 보고 싶은데요. 직원이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사망으로 말소됐네요. 그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신청서 쓰시면 6명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일주일 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신청한 직원이 난처한 얼굴, 서류가 없어졌어요. 또요? 죄송합니다. 순옥이 따져 물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없어지고 구청 서류도 없어지고 이게 말이 돼요?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이거 누가 일부러 없앤 거 아니에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아원으로 가요. 직접 따져 묻자고요. 1980년 3월 6명이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펫의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이 문을 닫았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최정희는 어디 갔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처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그 사람? 강남으로 이사 갔대요. 강남이요? 응. 아파트 샀다던데. 여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아파트를.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팔아서. 그날 저녁 6명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강남에서 찾아야죠. 강남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래도 찾아야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강남은 너무 넓었습니다. 아파트가 수천 채. 최정희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4월 어느 날 순옥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에서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순옥 씨? 순옥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거야. 뭐라고요? 고아원 일 그만 알아봐. 순옥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남자가 순옥을 벽에 밀었습니다. 경고야.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나.
다른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애들도 있잖아. 조심해. 두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영희 언니? 응, 순옥아. 오늘 깡패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희가 놀라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근데 무서워요. 침묵. 나도 무서워. 다음 날 6명이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만두려고요. 왜요? 무서워요. 어제 우리 집에도 전화 왔어요. 다른 여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애들이 있잖아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하면 한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증거도 없고 고아원도 폐쇄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순옥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명씩 빠져나갔습니다. 6명이 5명으로, 5명이 4명으로, 4명이 3명으로 1985년 순옥과 2명만 남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셋만 남았네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째인데 진전이 없어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안 움직여요. 증거가 없다고만 해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아, 우리 이제 그만할까? 5년이야. 5년. 우리도 살아야지. 수진도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옥아. 근데 나도 애들 키워야 해. 순옥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요. 알아요. 영희가 순옥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순옥은 혼자가 됐습니다. 1986년 순옥은 혼자서도 계속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최정희를 찾아주세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단서가 있나요? 강남에 아파트 샀다고 들었어요. 강남이 넓은데요. 그래도 찾아주세요. 2달 후 탐정이 전화했습니다. 못 찾았어요. 뭐라고요? 강남 전체를 다 뒤졌는데 최정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아파트가 없어요. 그럴 리가.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순옥은 좌절했습니다. 1990년 순옥은 44세가 됐습니다. 12년째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옥아, 오랜만이야. 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근데 순옥아, 네, 나 포기했어. 12년이야. 12년. 이제는 진짜 죽은 것 같아. 순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아도 이제 그만해. 새 삶 살아. 미안해. 그만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4세. 주름이 늘었습니다.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12년. 혼잣말을 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그날 밤 순옥은 미숙이 사진을 봤습니다. 5살 때 사진. 미숙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너를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사진 속 미숙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찾을게. 1995년 순옥은 49세, 17년째 찾고 있었습니다.
매년 11월 14일이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혹시 살아있을지도. 2000년, 새천년, 순옥은 54세가 됐습니다. 22년째였습니다. 수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순옥아, 15년 만에 편지 쓴다. 나는 이제 진짜 포기했어. 우리 딸이 죽은 걸로 받아들였어. 순옥아도 이제 놓아줘. 22년이야. 새 삶을 살아. 미안해. 마이너스 수진. 순옥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22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못 놓아. 그날도 순옥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22년 동안 적어온 노트, 병원 방문 기록, 구청 방문 기록, 탐정 의뢰 기록, 목격자 인터뷰, 빼곡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나올 거야. 2010년, 순옥은 64세, 32년째였습니다.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11월 14일이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찾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배웠습니다. 해외 입양 검색, 불법 입양 검색,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1970-80년대 불법 입양 의혹, 해외 입양 아들 친부모 찾기, 순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더 검색했습니다. 입양진상규명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입양진상규명회입니다. 제 딸이 1978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32년의 이야기를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사례를 접수하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옥은 32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2010년 3월 입양진상규명회 사무실, 순옥은 처음으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책상 2개, 서류가 가득. 김소혜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박순옥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순옥이 앉았습니다. 김소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 1978년 딸을 고아원에 맡기셨고 사망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네. 그런데 의심이 든다고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기록이 없어요. 구청 서류도 없어졌어요. 뭔가 이상해요. 김소희가 메모했습니다. 고아원 이름이 뭐였죠? 희망고아원이요. 김소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희망고아원이요? 네. 김소희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이 고아원, 다른 신고도 들어왔어요.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지난달에만 3건이요. 김소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아이를 맡겼는데 사망 통보 받고 기록이 사라졌다고요. 순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제 딸도 확실하진 않지만 조사해 볼 가치가 있어요. 김소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꼭 갈게요. 일주일 후 입양진상규명회 회의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 모두 가족을 잃은 사람들. 김소희가 소개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세요. 소개해 주세요. 순옥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박순옥이라고 합니다. 1978년에 딸을
목이 메었습니다. 딸을 잃었어요. 한 60대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1982년의 아들을, 한 70대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저는 1976년의 딸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비슷했습니다. 고아원에 맡김, 사망 통보, 기록 사라짐. 순옥은 울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옆자리 여자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 모두 같아요.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몇 년 찾으셨어요? 32년이요. 와, 오래 찾으셨네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28년 찾았어요. 근데 진전이 없어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찾으셨어요? 아니요. 이름을 바꿨는지 흔적이 없어요. 순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김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일단 정보를 모읍니다. 고아원 이름, 원장 이름, 날짜, 패턴을 찾는 거예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32년, 28년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김소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20명이에요. 머리를 맞대면 뭔가 나올 거예요. 그날부터 순옥은 매주 모임에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고아원 이름들, 희망고아원, 보람고아원, 장미고아원, 원장 이름들, 최정희, 김영숙, 박미란, 김소희가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보세요. 패턴이 보여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4개 고아원이 전부 1975년에서 1985년에 사이에 폐쇄됐어요. 그리고 원장들이 전부 강남으로 이사 갔어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조직적이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김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합니다. 이번엔 20명이 함께요. 2010년 5월 20명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미 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조사 안 하셨잖아요. 증거가 없어서요. 김소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20건의 사례, 모두 같은 패턴. 형사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조사해 주세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김소희가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소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왜요? 오래된 사건이라 우선순위가 낮대요. 한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김소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조사해야죠. 2011년 모임 사람들이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같은 피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전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1979년에, 우리 아들도 1984년에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김소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이름, 날짜, 고아원, 원장,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김소희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최정희라는 원장이 1975년부터 1985년까지
희망고아원 운영했어요. 그리고 1985년 폐쇄 후 강남으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1990년대에 최경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 기록이 있어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최정혜? 최경혜? 한 글자 차이예요. 개명했을 수도 있어요. 주소는요? 강남구 압구정동이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찾았어요? 김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확인해 봐야죠. 어떻게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직접 가봐요. 2011년 7월 순옥과 김소희 그리고 5명, 총 7명이 압구정동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물었습니다. 최경혜 씨 사시나요? 몇 동 몇 호요? 그게 모르는데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만으론 못 찾아드려요. 개인정보라서요. 저희가 꼭 만나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7명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어떻게 찾아? 순옥이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막막해요. 김소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그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66세, 67세, 68세가 됐습니다.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100명, 150명, 200명. 하지만 최정희는 찾지 못했습니다. 2015년 순옥은 69세, 37년째 찾고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괜찮아요. 약 드셔야 해요.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9세, 주름 가득한 얼굴, 흰머리. 내가 살아서 찾을 수 있을까? 그날 밤 김소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옥 씨, 괜찮으세요? 응. 오늘 모임 안 오셨길래 몸이 좀 안 좋아서. 김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다음 주엔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옥은 미숙이 사진을 봤습니다. 미숙아, 엄마가 늙었어. 엄마가 너를 찾을 수 있을까? 2017년 순옥은 71세, 39년째였습니다. 모임에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포기하려고요. 왜요? 30년 넘게 찾았는데 이제 지쳤어요. 한 여자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나이도 들고 이제는 받아들이려고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순옥 씨는 몇 년 찾으셨어요? 39년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39년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순옥이 웃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딸인데. 한 여자가 울었습니다. 저도 포기 못해요. 순옥이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버텨요. 2019년 순옥은 73세, 41년째였습니다. 김소희가 말했습니다. 순옥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정부에서 불법 입양 조사를 시작한대요.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가 10년 동안 모은 자료 정부에 제출했어요. 그래서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대요. 순옥이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김소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세상이 멈췄습니다. 모임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계속했습니다. 줌 미팅? 순옥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200명의 얼굴들. 김소희가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언제 재개되나요? 내년쯤. 한숨들. 순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죠. 41년 기다렸는데 1년쯤이야.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순옥 씨 대단하세요. 저희가 본받아야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텅 빈 거리. 코로나로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41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순옥은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그리고 그날이 머지 않았다고.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 51세 여성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앤더선, 동양인 얼굴. 하지만 미국 이름. 나는 누구지? 매일 아침 같은 질문. 51년 동안 같은 질문. 에밀리는 1978년 생후 5년 만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앤더선 부부가 입양했습니다. 백인 부부, 중산층, 따뜻한 사람들. 에밀리는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학교도 잘 다녔습니다.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두 아들도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빈 곳이 있었습니다. 내 진짜 엄마는 누구지? 앤더선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밀리, 넌 우리의 선물이야. 하지만 에밀리는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10살 때 처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한국 얼굴이야? 너는 한국에서 태어났어. 우리가 입양했지. 내 진짜 엄마는? 앤더선 엄마가 잠시 멈췄습니다. 글쎄, 우리도 잘 몰라. 왜 나를 버렸어? 버린 게 아니야.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에밀리는 믿지 못했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 답은 없었습니다. 20살 때 대학생이 된 에밀리. 입양 서류를 찾았습니다. 앤더선 부모님 서재에서 낡은 봉투. 에밀리의 입양 서류.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서류들. 입양 허가서, 출생 증명서, 그리고 사망 증명서. 에밀리는 놀랐습니다. 김미숙, 1978년 11월 14일 사망. 이게 뭐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김미숙 에밀리 앤더선 입양 전 이름. 에밀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죽은 거였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앤더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서류를 봤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아, 이건 아마.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국 서류 처리가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아. 죽은 걸로요? 글쎄, 엄마도 잘 몰라. 에밀리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앤더선 엄마가 불편해하는 게 보였으니까.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나는 죽은 걸로 되어 있지? 30살 때 에밀리는 결혼했습니다. 장과 백인 남자, 좋은 사람. 결혼식 날 앤더선 아빠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넌 우리의 자랑이야. 에밀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내 진짜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35살 때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이컬. 아기를 안았습니다. 안녕, 마이컬.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 엄마도 나를 이렇게 안았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날 보냈을까? 40살 때 둘째 아들 데이비드를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아이를 보낼 수 없어. 그렇다면 내 엄마는 왜? 분노가 생겼습니다. 사정이 있었대도 어떻게 5살 아이를 45살 때 코로나 팬데믹 세상이 멈췄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생각할 시간. 나는 누구지? 어느 날 TV를 보다가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한국 불법 입양의 진실. 에밀리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1970-80년대 수만 명의 한국 아동이 불법으로 해외 입양됐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서류가 조작됐습니다. 에밀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다큐는 계속됐습니다. 한 입양인이 증언했습니다. 저는 제가 고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엄마가 살아계신다는 걸. 에밀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고? 다큐가 끝났습니다. 에밀리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 한국 불법 입양,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고아원이 아이들을 팔아넘겼다. 가짜 서류로 사망 처리. 부모들은 몰랐다. 에밀리는 떨렸습니다. 내 경우도 더 검색했습니다. 입양인 친부모 찾기. 한 단체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어답션 트루스. 미국에 있는 단체.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도록 돕는 곳. 에밀리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8년 한국에서 입양됐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에밀리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양 서류를 보내주세요. 에밀리는 서류를 스캔해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씨, 서류 검토했습니다. 네, 문제가 있어요. 에밀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한국 기록에 에밀리 씨가 1978년 사망으로 되어 있어요. 알아요. 그게 이상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불법 입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밀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제 엄마가 살아계실 수도 있어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확실하진 않지만 조사해 볼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DNA 검사를 하세요. 한국에도 DNA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매칭되면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할게요. 일주일 후 에밀리는 DNA 검사를 했습니다. 체열. 결과는 2주 후에 나와요. 가장 긴 2주였습니다.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잔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그냥 긴장되는 거 알아.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엄마가 살아있으면. 잔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만나러 가야지. 2주 후 메일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현재 한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에밀리는 좌절했습니다. 없어. 하지만 메일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아직 DNA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조사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에밀리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어. 잔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려고. 언제? 코로나 끝나면 바로. 같이 갈까?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혼자 갈게. 왜?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2021년 코로나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국제선이 다시 열렸습니다. 에밀리는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LA에서 인천까지. 출발 전날 밤 두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한국 가? 엄마가 엄마의 엄마를 찾으러. 할머니? 응. 앤더선 할머니 말고 다른 할머니. 어디 있는데? 그걸 찾으러 가는 거야. 찾을 수 있어?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지. 다음 날 공항. 장과 아이들이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응. 찾으면 전화해. 그럴게. 포옹했습니다. 에밀리는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43년 만에. 이륙.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에밀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살 때 기억.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한 여자의 얼굴. 엄마.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기억 안 나. 눈물이 났습니다. 43년. 너무 오래됐습니다. 엄마. 나를 기억할까? 아니지. 나는 죽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12시간. 긴 시간. 에밀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엄마를 찾으면 뭐라고 말하지? 안녕하세요. 전 당신 딸이에요? 아니야, 너무 이상해. 왜 날 보냈어요? 아니지, 너무 공격적이야. 말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43년 만에 재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다음 날 아침.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 에밀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산들, 건물들, 도로들.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 가슴이 뛰었습니다. 착륙. 에밀리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 방문 목적이 뭡니까? 가족 찾으러 왔어요. 관광이세요? 아니요, 친가족 찾으러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국하세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에밀리는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43년 만에. 에밀리는 그곳에 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국 사람들 모두 자신처럼 생겼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왔어. 가방을 들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입양진상 규명해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여기. 내가 살았던 곳. 한강을 건넜습니다.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많이 변했겠지. 43년이니까. 30분 후. 입양진상 규명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 에밀리는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한 여자가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서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앤더선이에요. 아,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앉으세요. 에밀리가 앉았습니다. 여자가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소혜 변호사예요. 저는 1978년에 입양됐어요. 네, 이메일 받았어요. 김소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래 이름이 김미숙이시죠? 네. 한국 기록에는 1978년 사망으로 되어 있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김소희가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소희가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찾아봅시다. 2021년 6월 입양진상 규명에 김소희가 에밀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아원 기록부터 찾아볼게요. 희망고아원이요? 네, 그런데 김소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 고아원이 1985년에 폐쇄됐어요. 그럼 기록은요?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에밀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못 찾는 건가요? 김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여기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같은 고아원에서 가족을 잃은 분들이요. 에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고아원이요? 네. 200명이 넘어요. 그럼 제 엄마도 혹시 김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날 피해자 모임 200명이 넘는 사람들 50대, 60대, 70대 에밀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두 돌아봤습니다. 동양인이지만 서양 옷차림. 김소희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에밀리 씨예요. 박수. 에밀리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1978년에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찾고 싶어요. 한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1978년이요? 네. 우리 딸도 1978년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름이 뭐였어요? 김미숙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딸은 이영이에요. 다른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1978년 몇 월이에요? 11월 14일이요. 여자가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도 11월 14일이에요. 정말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에밀리는 한 명씩 만났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에밀리는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담한 얼굴.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74세 순옥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에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냥 순옥이 옆에 앉았습니다. 실망했죠?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순옥이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도 43년 찾았어요. 에밀리가 놀라봤습니다. 43년이요? 네. 1978년부터요. 같은 해네요. 순옥이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딸을 찾으셨어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43년이나. 그래도 포기 안 해요. 에밀리가 순옥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니까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엄마도 그럴까요? 순옥이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그날 김소희가 제안했습니다. 에밀리 씨, DNA 검사 다시 하세요. 미국에서 했는데요. 한국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등록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DNA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할게요. 다음 날 병원. 에밀리가 체열했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요. 김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기 머물 곳이 있어요? 호텔 예약했어요. 혹시 고아원터를 가보실래요? 에밀리가 놀랐습니다.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됐지만 가볼 수는 있어요. 그날 오후 김소희와 에밀리가 함께 갔습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동네 여기에요. 아파트 단지 희망고아원이 여기 있었어요. 에밀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5살 너무 어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 여기서 살았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여기 왔겠지. 그날 밤 호텔 에밀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엄마를 찾으면 상상했습니다. 재회, 포옹. 하지만 만약 못 찾으면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매일 입양진상 규명회에 갔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비슷했습니다. 아이를 잃음, 사망 통보, 43년, 40년, 35년, 긴 기다림. 어느 날 순옥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또 만나네요. 순옥이 웃었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할 일도 없고 결과 기다리는 중이라. DNA 검사요? 네. 둘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순옥이 물었습니다. 미국 생활은 어땠어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양부모님이 잘해주셨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항상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겠죠.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언니 딸은 어떻게 잃으셨어요? 순옥이 이야기했습니다. 1978년 8월에 고아원에 맡겼어요. 6개월만요. 돈 벌어서 데리러 오려고. 에밀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사망 통보를 받았어요. 언제요? 11월 14일이요. 에밀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11월 14일이요? 네. 저도 11월 14일이에요. 둘이 서로를 봤습니다. 순옥이 물었습니다. 몇 살이세요? 50일이요. 1973년생이요. 우리 딸도 1973년생. 침묵. 에밀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어요? 김미숙이요. 에밀리의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김미숙이요? 네. 저도 김미숙이에요.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제 한국 이름이 김미숙이에요. 둘은 서로를 뚫어져라 봤습니다.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15일이요. 우리 딸도 3월 15일. 에밀리도 떨렸습니다. 혹시 순옥이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5살 여자아이. 에밀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딸 사진이에요. 에밀리가 사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 이게 자신의 얼굴 같았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순옥도 울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네. 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카페에서 다음 날 김소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에요? 혹시 박순옥 씨 DNA도 데이터베이스에 있나요? 네, 있어요. 저랑 비교할 수 있나요? 이미 자동으로 비교됩니다. 왜요? 에밀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일을. 김소희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결과가 금요일에 나와요. 이틀 후에요.
빨리 할 수 없나요?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다음 날 저녁, 김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씨, 네, 결과 나왔어요. 에밀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김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9.8% 일치예요. 뭐라고요? 박순옥 씨가 에밀리 씨의 친모입니다. 에밀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확실해요. 제가 김미숙이에요? 네. 에밀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엄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순옥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순옥의 목소리. 언니, 아니,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순옥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소희에게서, 순옥 씨, 네, 에밀리 씨가 딸이에요. 미숙이에요. 순옥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숙아, 4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다음 날 입양진상 규명에 순옥과 에밀리가 만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둘이 서로를 봤습니다. 43년 만에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미숙아, 에밀리도 떨렸습니다. 엄마, 둘이 달려갔습니다.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숙아, 둘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3년 동안 참았던 눈물 모두 쏟아졌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미숙아,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순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딸을 안았습니다. 43년 만에 주위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김소희도,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한참 후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엄마, 4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너를 찾았어. 43년 동안요? 응.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에밀리가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왜 저를? 순옥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1978년 8월 고아원에 맡긴 일, 6개월만 사망 통보, 43년의 제사, 에밀리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생활, 앤더선 부모, 정체성 혼란, 한국행 결심,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3년의 공백, 하지만 이제 채워질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피해자 모임, 200명이 넘는 사람들, 순옥과 에밀리가 함께 앞에 섰습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딸을 찾았습니다. 43년 만에. 박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꼭 찾으실 거예요.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엄마를 찾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해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순옥과 에밀리가 서로를 봤습니다.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최정희를 찾을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고아원장이요? 네. 그 사람이 우리를 갈라놨어요. 책임을 물어야죠. 김소희가 말했습니다. 사실 최정희 위치를 찾았어요. 모두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강남 압구정동에 살아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이름을 바꿨지만 부동산 기록에서 찾았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찾아가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가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갈래요. 다른 남자도. 저도요. 하나씩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결국 158명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김소희가 말했습니다. 날짜를 정합시다. 순옥이 제안했습니다. 11월 14일은 어때요? 왜 그날이요? 제가 미숙이를 잃은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찾은 날이기도 해요. 에밀리가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그날로 해요. 김소희가 달력을 봤습니다. 2024년 11월 14일이네요. 3년 후네요. 준비할 시간이에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다음 3년. 순옥과 에밀리는 함께 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순옥 집에서 43년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매일 대화했습니다. 엄마, 어릴 때 저 어땠어요? 착했어. 울지도 않고. 미국 생활은 어땠니? 좋았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알아. 엄마도 그랬어. 둘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산책했습니다. 같이 웃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피해자 모임도 계속됐습니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200명, 250명, 300명. 에밀리도 다른 입양아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1978년에, 저는 1985년에, 저는 1992년에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팔려간 사람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요.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최정희를 반드시 잡아야 해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잡을 거예요. 이번엔 증거가 있어요.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증거예요. 158명이 증인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김소희가 나섰습니다. 내일 최정희 집으로 갑니다. 누가 같이 가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부 가겠어요. 순옥이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무섭지?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랑 같이니까. 그래. 엄마가 있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딸 찾았어. 이제 저 사람한테 복수할 거야. 다음 날, 2024년 11월 22일, 드디어 최정희를 찾아갈 날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아침, 서울시청 광장, 158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대, 60대, 70대, 한국인 엄마들, 그리고 미국, 유럽에서 온 입양인들, 모두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순옥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 46년을 기다렸습니다. 에밀리가 옆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김소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정희의 집은 강남 압구정동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158명이 버스 4대에 나눠 탔습니다. 버스 안, 한 할머니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1982년에 옆자리 여자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끝낼 거예요. 다른 버스에서는 40대 남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뵐 수 있을까요? 옆자리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꼭 찾으세요. 전 찾았으니까. 순옥과 에밀리가 탄 버스는 조용했습니다. 순옥이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섭니까? 아니요. 엄마가 있잖아요. 버스가 한강을 건넜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 단지. 버스 4대가 도착했습니다. 158명이 내렸습니다. 경비원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기 뭐,
무슨 일이세요? 김소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1503호 최정일 씨와 약속 있습니다. 아,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158명이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습니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도저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15층 복도에 158명이 섰습니다. 1503호 앞 김소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인터폰에서 목소리. 누구세요? 순옥이 인터폰 앞에 섰습니다. 박순옥입니다. 침묵. 누구라고요? 1978년 11월. 당신이 제 딸을 죽었다고 말했죠.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에밀리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최정희, 75세. 한때 단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박순옥?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정희가 에밀리를 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에밀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김미숙입니다. 최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1978년 11월 14일. 당신은 제 엄마한테 말했죠. 미숙이가 폐렴으로 죽었다고. 최정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전 살아있어요. 미국에서. 순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우리 딸을 죽였다고 거짓말했어요? 최정희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에밀리가 문을 막았습니다. 도망칠 곳 없어요. 복도에 선 158명이 보였습니다. 최정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 뭐야? 김소희가 나섰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팔아넘긴 아이들과 엄마들입니다. 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돌려줘. 다른 여자가 외쳤습니다. 왜 우리 가족을 갈라놨어? 최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 158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문 열어. 경찰 불러. 김소희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신고했어요. 순옥이 문을 바라봤습니다. 46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30분 후 경찰차 3대가 도착했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소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최정희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불법 입양, 서류 위조, 사기. 형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확인된 것만 158명.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158명이요? 김소희가 뒤를 가리켰습니다. 복도에 가득 선 사람들, 전부 피해자들입니다. 형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인터폰 너머로 최정희 목소리. 무슨 일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침묵. 지금이요? 네. 문 열어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문 안 열면 강제 개방합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최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들어갔습니다. 최정희 씨 맞습니까? 네. 1978년부터 2000년까지 희망고아원 원장 맞습니까? 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고소장을 읽었습니다. 불법 입양 알선, 공문서 위조, 사기, 뇌물공여. 최정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순옥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요? 우리 딸 168만 원에 팔고 그냥이라고요? 에밀리도 들어왔습니다. 46년 동안 엄마가 제사 지내게 하고 그냥이라고요? 최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살아야 했어. 돈이 필요했어. 순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형사가 최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서에서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최정희가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158명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최정희가 그들을 봤습니다. 하나하나 얼굴들, 자신이 팔아넘긴 아이들, 자신이 속인 엄마들,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최정희가 떠난 후 김소희가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집안을 수색할 수 있나요?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내일이면 나올 겁니다. 다음 날 2024년 11월 23일 수색 영장을 받은 경찰이 최정희 집을 수색했습니다. 서재 책장 뒤 숨겨진 금고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장부 3권, 1975년부터 2000년까지 4,287명의 이름, 각 이름 옆에 금액 168만 원, 175만 원, 190만 원.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진짜네. 또 다른 서랍, 사망진단서 원본 수백 장, 모두 같은 의사도장, 모두 가짜였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일들, 입양 계약서, 해외 송금 내역, 브로커 연락처, 모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소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김소희가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이겼어요. 순옥이 에밀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수가 이겼어. 에밀리도 울었습니다. 엄마, 46년 만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불법 입양 사건 주범 최정희 검거, 피해자 4천여 명 추정.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1975년부터 2000년까지 25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이 불법으로 해외에 팔려갔습니다. 다른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 전국 곳곳에서 한 70대 할머니가 TV를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딸도 혹시 한 50대 남자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입양진상규명회인가요? 한 40대 여자가 미국에서 짐을 쌌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어. 그날 밤 입양진상규명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밤새 울렸습니다. 237건의 전화. 모두 같은 질문. 우리 아이도 혹시 제가 혹시 김소희는 밤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함께 싸웁시다. 다음 날 입양진상규명회 사무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두 가족을 찾는 사람들, 혹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 순옥과 에밀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돕는 사람으로 한 할머니가 순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순옥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찾았어요. 46년 만에.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밀리가 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찾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158명이었던 피해자 모임은 6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1243명, 한 달 후 2891명.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 150석, 모두 피해자들과 가족들, 복도에는 들어가지 못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 역사상 최대 규모 불법 입양 사건.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입장. 문이 열렸습니다. 최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75세.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살인자.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최정희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불법 입양 알선, 공문서 위조, 사기, 뇌물공여, 총 17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최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도운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도왔다고?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최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굶어 죽을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그럼 왜 엄마들에게 거짓말했습니까? 왜 사망했다고 거짓 통보했습니까? 최정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장부입니다. 1975년부터 2000년까지 4,287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장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빼곡한 이름들, 각 이름 옆 금액들. 검사가 읽었습니다. 김미숙 168만 원, 박지훈 153만 원, 이영희 182만 원.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검사가 최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도운 겁니까? 아이들을 돈 받고 판 겁니다. 최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입양 수수료예요. 수수료가 한 명에 168만 원입니까? 1978년 당시 아파트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샀죠? 최정희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피고인이 엄마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사망 통보를 하고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사망진단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장, 모두 같은 형식, 모두 같은 의사도장. 이 의사는 이미 증언했습니다. 최정희에게 돈 받고 서류를 만들었다고요. 최정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5년 동안 수천 명의 가족을 갈라놨습니다. 이것이 도운 겁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최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어요. 더 크게 말하십시오. 저도 먹고 살아야 했다고요.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했어. 그래서 아이를 맡긴 거잖아.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박순옥 씨 맞습니까? 네. 증인 신청이 되어 있네요. 지금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순옥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78세.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딸을 저 사람이 팔아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이 심호흡했습니다. 1978년 8월, 저는 5살 딸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6개월만요. 돈을 벌어서 데리러 오려고요.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매일 일했어요. 하루 16시간씩 공사장에서 삽질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 아르바이트 했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 만에 50만 원을 모았어요. 이틀 후면 미숙이를 데리러 갈 수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미숙이가 폐렴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방청석에서 울음소리. 저는 믿었어요. 사망진단서도 있었으니까. 병원 도장도 찍혀 있었으니까. 순옥이 최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제 딸은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었어요. 미국에서. 최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딸을 팔았어요. 168만 원에. 순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46년 동안 제사를 지냈어요. 매년 11월 14일. 혼자서 죽은 딸을 위해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46년이요. 46년 동안 저는 살아있는 딸을 위해 제사를 지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46년 동안 제 딸은 미국에서 혼자 자랐어요.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에밀리가 방청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46년을 잃었어요. 46년을. 순옥이 최정희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말했죠. 아이들을 도왔다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했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전 매일 일했어요. 6개월만 버티면 됐어요. 우리 딸 데리러 갈 수 있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3개월 만에 우리 딸을 팔았어요.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 동의도 없이. 순옥이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은 말했어요. 자기도 살아야 했다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가족이랑 같이요. 순옥이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150명의 얼굴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저랑 같아요. 46년, 30년, 20년. 잃어버렸어요. 다시 최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인생을 훔쳤어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최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최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 얼굴.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증인들입니다. 한 명씩 증인석에 섰습니다. 60대 할머니. 우리 아들도 1982년에. 50대 남자. 저는 미국에서 자랐어요. 30년 동안 엄마를 찾았어요. 70대 할아버지. 딸이 죽었다고 해서 아내가 충격으로
40대 여자. 저는 독일에서 자랐어요. 한국말도 못해요.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1명, 2명, 3명, 10명이 증언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 최정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후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12월 19일입니다.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또 최정희가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고인, 한 말씀 반성하십니까? 최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불법 입양 첫 공판, 법정에서 눈물바다. 한 앵커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증인 10명이 증언했습니다. 모두 가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앵커가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최정희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했어요. 순옥이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해야 할 일이었어. TV에서 자신의 증언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인생을 훔쳤어요. 순옥이 TV를 껐습니다. 이제 끝날 거야.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주 후 2024년 12월 19일 두 번째 공판. 증인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엔 공범들, 구청 공무원, 최정희에게 30만 원씩 받고 호적 말소 처리했습니다. 공항 세관원 20만 원 받고 출국 심사 눈 감아줬습니다. 의사 10만 원 받고 가짜 사망 진단서 써줬습니다. 브로커 김철수도 나왔습니다. 최정희랑 25년 동안 일했습니다. 수천 명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이 좋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 검사가 최종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최정희, 징역 15년, 추징금 20억 원 구형합니다. 최정희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1월 10일에 선고하겠습니다. 3주 후 2025년 1월 10일 판결일. 법정은 더욱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정희는 1975년부터 2000년까지 25년 동안 4,287명의 아동을 불법으로 해외에 입양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부모들에게 거짓으로 사망 통보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었으며 공무원과 의사를 매수했습니다. 재판장이 최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수천 개의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그 피해는 4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최정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 추징금 15억 원을 선고합니다. 순옥이 에밀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겼어. 이겼어. 최정희는 피고인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문에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사람을 팔 수는 없습니다.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또 패정. 최정희가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순옥에게, 에밀리에게,
피해자들에게 소감 한 말씀. 순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46년 걸렸지만 정의는 이겼습니다.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아직 가족을 못 찾은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그날 전국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입양 진상 규명에 저도 혹시 우리 아들도 도와주세요. 3,000통이 넘는 전화. 김소희는 밤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찾아봅시다. 네, 끝까지 싸웁시다. 그날 밤 순옥은 집 거실에 섰습니다. 벽에 걸린 미숙이 흑백 사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에밀리와 함께 찍은 새 사진을 걸었습니다. 둘이 웃고 있는 사진.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딸 찾았어. 그리고 저 사람 잡았어. 에밀리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엄마, 응, 이제 괜찮아.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46년 만에 드디어 끝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서울구치소. 최정희가 수감됐습니다. 75세, 12년형, 87세에 출소하게 됩니다. 독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6년 전 고아원 원장실,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밤, 10명이면 1,610만 원.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눈을 감았습니다. 4,287명의 얼굴들이 스쳐갔습니다. 미안해.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 2025년 2월 입양 진상 규명에 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딸을 찾고 싶어요. 제 엄마를 찾고 싶어요. 김소의 변호사와 직원 10명. 하루 종일 상담했습니다. DNA 검사 의뢰, 해외 입양 기록 조회, 한국 호적 확인, 하나하나. 어느 날, 한 70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1985년에 상담원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준호요. 컴퓨터 검색. 이준호. 1985년 3월.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미국에서 연락 온 사람 중에 같은 이름, 같은 생년월일이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LA에 사는데 한국 방문 예정이래요.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3주 후 인천공항.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45세 남자가 나왔습니다. 동양인 얼굴, 서양 옷차림, 잔리라고 적힌 팻말.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한국말, 서툴지만, 준호야, 엄마야.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주변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이런 장면이 매주 반복됐습니다. 공항에서, 입양 진상 규명회에서, DNA 검사 결과를 받는 병원에서, 40년 만에, 35년 만에, 50년 만에, 재회. 2025년 3월 청와대.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불법 입양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수천 명의 아이들이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정부는 진상규명과 가족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표 후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불법 입양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피해자 가족찾기 지원센터 설립,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외 입양인 한국 방문 지원, 순옥이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첫 회의, 순옥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옥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46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46년을 기다리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박수, 빨리 찾아드립시다. 한 명이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 회의가 끝났습니다. 에밀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좋았어.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청와대 정원.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입양진상 규명의 대강당 500명이 모였습니다. 제외한 가족들, 아직 찾는 사람들, 순옥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옥입니다. 박수.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였습니다. 46년 동안 제사만 지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찾았습니다. 에밀리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순옥이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박수와 환호. 순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찾았어요. 46년 만에 여러분도 꼭 찾으실 거예요.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전 60살인데 늦지 않았을까요? 순옥이 웃었습니다. 전 78살에 찾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DNA 검사는 얼마나 걸려요? 김소희가 대답했습니다. 2주면 결과 나옵니다.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럼 오늘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바로 하세요. 그날 237명이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한 명씩 체열실로 들어갔습니다. 피를 뽑았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15건 일치, 15가족의 제외. 다음 달 23건 일치, 그 다음 달 31건 일치.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2025년 6월 순옥의 집, 작지만 따뜻한 집, 에밀리와 함께 사는 집, 거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옥과 에밀리, 공항에서 처음 만난 날, 순옥과 에밀리, 법정에서 승리한 날, 순옥과 에밀리, 청와대 회의 후, 그리고 새로 찍은 사진, 순옥, 에밀리, 그리고 에밀리의 두 아들, 미국에서 온 손자들, 8살, 6살. 순옥은 처음으로 할머니가 됐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준비, 에밀리가 도왔습니다. 엄마, 김치찌개 만들어요? 응. 애들이 한국 음식 좋아하더라. 손자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순옥이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46년 동안 이런 순간을 꿈꿨습니다. 딸과 함께 밥하고 손자들 웃음소리 듣고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저녁 5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손자들이 한국말로, 순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손자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 만날 때 몇 살이었어요? 순옥이 에밀리를 봤습니다. 78살이었어. 와, 엄청 늙었네요. 모두 웃었습니다. 그래, 엄청 늙었지. 그럼 엄마는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51살이었어. 오래 못 만났네요. 응. 46년 동안. 손자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순옥과 에밀리가 서로를 봤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우리를 떼어놨어. 왜요? 돈 때문이야. 나쁜 사람 잡았어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잡았어. 다행이다. 순옥이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다행이지. 그날 밤, 손자들이 잠든 후, 순옥과 에밀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엄마, 응? 행복하세요? 순옥이 웃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46년 만에. 저도요. 에밀리가 순옥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나도 내가 찾아줘서 고마워.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47년 전 그날, 순옥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밀리와 손자들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레스토랑,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손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내가 다시 만난 날이야. 와, 그래서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야.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순옥과 에밀리가 함께 불었습니다. 박수. 손자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순옥이 말했습니다. 생일은 아니지만 새로 태어난 날이긴 해.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둘 다. 그날 입양진상 규명회에서도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외한 가족들 200명이 모였습니다. 김소희가 발표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1년 동안 총 487명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박수. 아직 찾는 중인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찾겠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혼자였습니다. 50년 동안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옆에 앉은 80세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50년 만에요. 박수와 환호.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찾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불법 입양 사건 1년. 487가족 제외. 한 앵커가 말했습니다. 작년 11월 최정희 검거 이후 1년 동안 487가족이 제외했습니다. 다른 앵커가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해외 입양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순옥과 에밀리 인터뷰.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46년 만에 찾았어요. 아직 찾는 분들 꼭 찾으실 거예요.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 한 60대 남자. 미국 시애틀. 나도 찾아봐야겠어. 컴퓨터를 켰습니다. 입양진상 규명의 검색. 한 50대 여자. 독일 베를린. 엄마, 살아계실까? 전화를 들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 부산. 우리 딸도. 혹시? 다음날 서울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2026년. 더 많은 가족들이 제외했습니다. 623명. 2027년. 741명. 2028년. 892명.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순옥은 계속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82세가 됐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에밀리도 통역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드리고 싶어요. 2030년 순옥은 84세. 어느 날 입양진상 규명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옥 씨,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1000번째 제외가 성사됐어요. 순옥이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순옥 씨가 1번이었고 오늘 1000번째예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천가족이 만났대. 와, 대단하다. 그러게. 순옥이 창밖을 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천가족이야. 천가족. 그날 밤, 순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46년 전부터 써온 일기. 2030년 6월 15일. 오늘 1000번째 가족이 재회했다고 한다. 6년 전 내가 미숙이를 찾았을 때는 꿈만 같았는데 이제 천가족이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이 만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46년을 잃었지만 남은 시간은 의미가 있다. 다른 가족들을 돕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미수가 고마워. 날 찾아줘서. 여보 고마워.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펜을 놓았습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에밀리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손자들도. 순옥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46년 만에 찾은 평화. 진짜 평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나타납니다. 2024년 11월 최정희 검거. 2025년 1월 징역 12년 선고. 현재 복역 중. 2024-2030년 1247가족 제외. 아직 찾는 중인 가족 3000명 이상. 정부는 DNA 데이터베이스 확대. 해외 입양인 지원 강화. 불법 입양 재발 방지 대책 시행 중. 박순옥 1946-2032. 2032년 86세로 별세. 생애 마지막까지 피해자 가족 찾기에 헌신. 에밀리 앤더선 김미숙 1973- 현재 입양 진상 규명의 이사. 가족 찾기 운동 지속 중. 이 이야기는 실제 한국 불법 입양 사건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1970-2000년 약 20만 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 그중 상당수가 불법. 지금도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입양 진상 규명에 전화 2-xxxx-xxx 웹사이트 www.adoption-truth.kr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전 마지막 장면 2032년 봄 묘지 박순옥의 묘. 에밀리가 꽃을 놓습니다. 손자들도 함께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에밀리가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 덕분에 1247가족이 만났어요. 엄마가 시작한 일, 제가 계속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일어섭니다. 손자들 손을 잡고 묘지를 떠납니다. 하늘의 햇살,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감동이 전해지셨다면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또한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말씀도 잊지 않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5070 인생 시작이었습니다.